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요. 요즘 이 젊은 청년, 특히 이 구직자들에게는요. 네. 토익 점수, 뭐 영어 상중하에서 여러 가지 스펙, 그중에 외모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깜짝 놀랄 일이죠. 예,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재다능한 그 끼뿐만 아니라 자기를 잘 표현하는데 아주 어울리는 목소리도 그 네. 스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뭐 오디오가 좋다, 목소리가 좋다 얘기하시는데 그중에 목소리가 좋은 분들 중에 직업군, 바로 성우분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회복의 주인공으로 저희가 대한민국 명품 성우 서혜정 씨 모십니다. 멀더 엑스파일 스컬리 남녀 탐구 생활 오 마이 갓 명품 목소리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하는 성우계 톱스타 서혜정. 그게 진짜 그녀의 꿈과 희망을 힐링 토크 회복에서 만나봅니다. 여기까지는 재미있어요. 셀럽은 어디가? 나랑 같이 가!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목소리는 20대 중반. 마음에 들어요. 참 신기한 게 종교방송만 가면 그렇게 최상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굶어. 그럼 굶어야지 어떻게 해요? 이유가 있으신. 이유가 있으시니까. 얼었잖아요. 네. 입술이 쩍 붙더라고. 어머, 맞아. 쇠. 네.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오늘 메이크업 좀 했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우, 아름다우세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서도 네. 간단히 좀 짓궂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대. 딱 반 잘라서 올해 나이 50. 하지만 목소리는 20대 중반. 괜찮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야, 근데 정말 동안이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시네요. 네. 오늘 메이크업 좀 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뵈니까 연기자 하셔도 참 멋지만 네. 그 외모도 출중하시고 또 느씬하세요. 예, 근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혜정 씨라고 하면 이름을 들어서 알지만 이분이 무슨 성우 목소리를 내셨지 이러실 네, 텐데 네. 일단 대표적으로 스컬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멀더 어디예요? 네. 그다음에 또 남녀 탐구 생활.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뭐 만화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만화.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은 세일러 마스, 세일러문에서 세일러 마스. 네. 셀럽은 어디가? 나랑 같이 가! 어머, 진짜 이 성우를 천의 목소리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유가 있어요. 몇 개의 캐릭터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6살이다 그래도 그 6살에 해당되는 캐릭터가 너무 많아요. 손도 뭐. 다 다르고. 네, 순수하고 뭐 착한 아이, 뭐 말괄량이 아이, 개구장이, 예,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를 든다면은 6살인데 순수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 저 배고파요. 아, 그럼 정말 개구장이네요. 너 어디 가는 거야? 나랑 같이 가! 아, 네. 야, 이렇게 정말 꾹 찌르면 천의 목소리가 나오는 서혜정 씨. 정말 연관 검색어로 네. 첫 번째는 성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스타 성우. 한때는 정말 대한민국 ARS 목소리. 네, 그렇죠? 114. 114. 지금도 나와요. 한 번만 지금도 네. 한 번만 뭐, 해주시겠어요? 네, 문의하신 번호는 7659개. 맞아, 바로 이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익숙해요. 네. 이게 대표 목소리죠, 한국의. 네, 그렇죠. 목소리, 톤, 예. 발음. 예. 굉장히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들을 프랑스가도 때마다. 있어요. 프랑스가도? 네, 대만가도 있고. 왜요?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면 작품 해설 한국말 서비스. 한국말로. 예, 그걸 직접 하셨어요? 예, 대만 국립박물관가도 있고 또 베르사유 궁전가도 있고. 네. 예, 진짜 성우들은 각 분야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다 뭐 맛집 소개도 막 하고 그래서 네. 정말 박학다식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성우가 연기를 해서 드라마에 혼을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느꼈던 건 역시 남녀 탐구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남친과 영화를 본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뱃속에서 부글거리는 가스의 존재를 감지해요. 이런 우라질. 이때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사람이 나의 아랫배를 자극해요. 자칫 빵 하고 터질 뻔했어요. 3, 2, 1, 발사. 어째 이런 일이.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그 드라마는 별로 특별했던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리드 멘트가 없었으면은 별로였던 화면. 저를 연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컬리 목소리를 베이직에 깔아라. 네네. 그리고 거기에 114 안내 목소리 그걸 얹으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감정을 다 빼서 무미건조하게 만들으래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약간 시니컬한 감정을 10원어치만 넣어달래요. 이야, 말은 쉬운데 무슨 당신 레시피. 예쁜 연기하는데 거기에서 뭘 좀 빼고 뭐 해라 뭐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막 해봤더니 계속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답답한지 스튜디오 안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할 테니까 네. 한번 들어보래요. 네. 그러더니 그분이 경상도 분이거든요. 네. 네.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거기서 사투리 빼고 그래 그 다음 목소리예요. 역시 그게 그냥 가미된 게 아니고 이게 정말 뼈대였군요. 네. 뼈대에다가 그 스토리를 넣었다 네, 보니까 네.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였을 것 같아요. 표현도 안 되는 게 스컬리 목소리를 기본으로 깔고 114 안내 톤으로 하고 감정은 절제하고 그 감독님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러면은 아까 그 있잖아요. 뭐 남자 뭐 여자 몰라요. 네. 뭐 또 아싸라비 오마이갓 네. 그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원음으로 들려주시죠.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야.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진짜 유행어가 됐잖아요. 네. 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우리 서혜정 씨의 그 전성기?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느껴지세요? 그때부터 전성기를 이제 쳤죠. 네. 치고 이렇게 누리고 있죠. 아니 왜냐면은 그 겉모습 보기에는 네. 아까 뭐 교양이나 뭐 다큐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네. 참 차분하신데 네. 뭐 남자 여자 달라요. 이거는 어찌 보면 예능 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변화가 좀 쉬우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성우 지금 31년 차인데 그동안 정말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도 한 적이 없고 네네. 그 프로그램이 처음이었고 그 이후로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감독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 성우도 주로 예능 프로 하는 그쵸. 분들 뭐 이렇게 예. 나눠져 있어요. 코믹하게. 네. 예. 그분들은 톤도 높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감독님의 의도가 그런 톤이 아니라 그림은 코미디인데 나레이션은 아주 정직하게. 차분히. 예, 아주 정색을 하고 하나도 웃기지 않게.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웃겨서 하다 보면 그 내용 속으로 따라가게 되거든요, 예, 감정이. 예. 그러면 그때마다 밖에서 끊으시고 아니다. 절대로 거기 감정이 끌려가면 안 되고 저는 항상 무미건조해야 된대요. 오히려. 예. 그 더빙 하시다가 보면 웃음 나서 막 멈춘 적 많으시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녹음을 못 하고 그 다음 날 한 적도 있어요. 계속 이게 왜냐면 사람이 한 번 터지면 계속 웃잖아요. 그 백지영 노래. 네네네. 총 맞은 총 맞은 것처럼 것처럼. 그거를 그 톤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려 이렇게. 근데 종 맞은 것처럼 하다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진행 못하는 거예요. 네. 밖에서도 막 웃고. 그쵸. 그래서 그 다음날 녹음했어요. 우리 스튜디오 지금 빵 난리가 터지셨어요. 났잖아요. PD분이 목소리 원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 제가 자꾸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네. 요즘에 잘 나가는 우리 하이스타 유희 씨 있잖아요. 네. 유희 씨와 이미지가 좀 이렇게 많이 닮은 게 나중에 유희 씨 이모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드라마상에. 드라마에. 그래요? 네. 제가 또 그런 걸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인이 유희 씨. 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예리하게 보셨구나. 진행하세요, 진행.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 쳐다만 보시 게스트한테 진행. 빠져들어가고. 여기 진행하세요. 네. 근데 신앙관도 좀 이렇게 그럼요. 달라졌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프로그램 그 목소리는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목소리예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성우로서 이제 그 엑스파일 스컬리 10년 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네. 이제는 내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구나. 왜냐면 그리고 하나를 너무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 변화가 쉽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 10년 동안 엑스파일로 그렇게 영광을 누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를 못했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제가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나 잘났다고 그래서 한 번도 감사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고 싶다고 예, 감사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제가 나는 너무 럭키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예,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대박을 터뜨려 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세요. 이때가 잘 살다가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그때 가서 영광 돌릴 테니까 달라 그러니까 주셨는데 근데 그 스컬리에게서 직접 인정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네. 어느 시즌인가 마지막 장면에 똑같은 씬을 뭐 프랑스 말, 일본 말, 독일 말, 뭐 여러 나라 말로 더빙한 거를 네. 다 붙였어요. 그래서 현지 배우들한테 이제 그거를 보여줬더니 보여주면서 어느 나라 그 더빙이 가장 마음에 드냐 그랬더니 코리아라고. 예. 한국말 모르실 텐데도.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취재도 갔었잖아요, 기자가. 그래요? 인터뷰하러. 예.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동안 스컬리 목소리로 좀 인터뷰에 응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 볼까요? 먼저 얘기해 보세요. 여보세요. 어머, 지금 엑스파일에 네 어머. 스컬리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뭘 더 나아요? 아, 스컬리구나. 네, 스컬리고 저희는 이제 MC를 맡은 개그맨 권영찬 박정숙 씨입니다. 박정숙입니다. 이규화 씨 맞으시죠? 예, 대한민국 멀더 이기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멀더라고 부르는 게 네. 오히려 더 예. 어울릴 정도로. 예. 본래 그 이규하 씨 성품 자체가 멀더랑 똑같아요. 네. 남에 대한 배려. 그렇게 멋있어요? 멋있는 게 아니라 좀 어리버리하죠. 혼자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멀더도 왔어야 되는데. 멀더 역을 맡은 이규하 씨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멀더라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실 것 그럼 같은데요. 비슷해지셨나요? 아,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전화 통화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모와 목소리가 많이 틀려요. 아니, 외모가 더 훌륭하세요. 그래요? 진짜 미남이에요. 안 보여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 진짜 이 전화 소리로 들으니까 멀더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기 12년 동안 같이 하셨으니까 네. 뭐 부부처럼 서로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겠네요. 방송국을 같이 들어갔어요. 82년도에. 입사 동기예요. 동기세요? KBS의 그 방송국 동기이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익숙한 뭐 사적으로는 동생이고 이 공식적으로는 방송국 동기이면서 작품으로 보면 내 영원한 파트너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사생활부터 뭐 다른 생활까지 공적인 생활까지 다 알죠 제가. 네. 일일이 진짜 멀더와 스컬리 관계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할 수 있는데 입사 동기면 정말 친한데 우리 서혜정 씨가 이렇게 요즘에 정말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실 줄 아셨어요? 입사할 때부터 서혜정 씨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 서혜정 씨는 본래 이제 라디오 연기를 정말 잘해요. 네. 목소리 연기에 관한 뭐 이 대한민국 1등인 거는 확실합니다. 정말 허물 네, 없는 사이. 네. 그러니까 저도 막 오랫동안 MC를 하다 보면 이 남편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게 그렇죠. 된다 맞아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혹시 그런 사이라서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니, 네이버에 아니면서? 어느 날 검색어 이렇게 서혜정을 치니까 배우자 이규하 이렇게 나왔었어요. 부부로, 네.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 저희가 시청을 한 게 아니니까 네. 왠지 두 분이 그럴 것만 같은 느낌도 네. 들고. 오늘 우리 이규하 씨가 우리 서혜정 씨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요. 한 30년 같이 세월을 보낸 입사 동기로 보는 서혜정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여자죠. 아닌데 바본데.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여자인데 막상 그 어떤 때 보면 지휘를 잘 처리 못해. 그래서 바보같이. 그건 이제 제가 오빠로서 같은 동료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예.
뭐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너무 완벽해도 질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끝도 없이 그런 건 느껴주세요. 약간 모자란 매력으로 봐주면 좋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규하 씨 함께 나오셨으면 그러게요. 더 좋았을 네. 텐데. 아니 제가 거기에 나가 있으면 네. 많이 욕했을 거예요. 쟤네들 또 붙어서 뭐하냐.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야, 쟤는 어쩌면 저렇게 소리와 생김이 틀리냐. 안 그래요. 정말 안 실망했다. 그래요. 예. 이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이게 훨씬 좋아요. 아주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셔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바쁜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빠. 야, 그런데 이야. 듣고 보니까 뭐 친오빠 이상으로. 네, 그럼요. 동기사랑이 뭐 대단하신데요. 네.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제가 21살 때 들어갔어요. 이야. 대학 1학년 때 아유. 입사를 해서 애기였죠. 네. 애기인 상태에서 그때부터 뭐 오빠 하면서 30년을 함께 해왔으니까 또 예. 엑스파일도 엑스파일이지만 이상하게 이규하 씨랑은 이렇게 파트너로 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너무 성품이 좋으셔서 네. 예, 늘 저를 이렇게 챙겨주세요. 예. 근데 제가 서혜정 씨 보니까 그냥 천상 여자에다가 공주에다가 공주병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네. 밥도 잘 못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그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부유한 아, 그래요? 집에서 공주처럼 자라나시고 공부도 1등만 하셨대요. 아, 제가 무남동녀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네. 정말 금지옥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엄마의 행복은 저를 보고 저를 챙겨주고 이것이 다이시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렇게 아주 여유 있게 사신 것 치고는 21살에 데뷔를 하셨다면 네. 우여곡절이 좀 또 있었나. 중간에 좀 힘들었던 일도 있어요. 청소년기 때 많이 고생했어요. 왜요? 그렇게 잘 사시고.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네. 점점 가세가 기울기 시작해서 중학교 입학할 무렵에는 그 학교 입학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1등만 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서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까지만 의무 교육이어서 네네네. 중학교 계속 그렇죠. 다니려면 등록금 내야 그쵸, 됐어요. 그쵸. 근데 입학금을 내면 3, 4, 5월 1기분 등록금이잖아요. 6월부터 또 학업을 하려면 5월 말까지 등록금 내야 그쵸. 되는데 돈이 뭐 정도로? 없으니까. 예. 근데 제가 그때는 그래도 나름 철이 좀 들잖아요. 그 나이면. 근데 집에 보니까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봐야 엄마가 속만 상하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돈 달란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 혼자 결심을 했어요. 어떡해요? 학교를 그만둬야겠다. 중학생이? 네. 어머. 그리고 일을 해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교무실에 내려가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제 6월부터 등록금이 없어져 학교 못 다닌다고. 아이고. 근데 선생님께서 근데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애가 그 가난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티도 안 내고. 예, 예. 전혀 안 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일단 알았다고 하시더니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다시 교무실로 부르셔서 너 혹시 학교 매점에서 일해볼 생각이 있느냐. 그럼 너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다. 네네. 근로장학생으로. 그 정말 1초도 쉬지 않고 네 그랬어요. 어머나. 학교 다닐 수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머나. 매점 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왜냐면 쉬는 시간마다 점심 시간마다 미리 다다다닥 내려가갖고 빵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진짜 힘들었어요. 6시까지 학교를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한 5시쯤이면 나와야 돼요. 아이고. 4시 좀 넘으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버스 2번 타고 학교 6시까지 오면 이제 매점 문 열고 청소하고 그럼 6시 한 40분? 뭐 50분 요 무렵 되면은 뭐 도너츠 아저씨, 학용품 아저씨, 우유 아저씨, 야쿠르트 아줌마 이렇게 순서대로 오세요. 예. 그럼 오시면은 전날 못 팔은 물건 반납하고 그걸 다 다시 받아야 다 이렇게 되는구나. 진열하고 주인이네요, 이게. 종업원이죠. 종업원이고. 예, 그리고 한 7시 조금 넘으면 아이들이 이제 물건 사러 오기 시작해요. 아침 못 먹은 애들 와서 뭐 도넛 사 빵 먹고. 먹고. 그러면은 전교생이 그때는 왜 한 반에 많았죠. 60몇 명씩 네.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반도 10몇 반까지 그렇죠. 있어. 엄청나죠. 엄청나게 애들이 많아서 그 전교생이
두 명이었어요. 저희 그 매점에 있는 친구, 물건 파는 친구들이. 네. 그 두 줄로 쫙 쓰거든요. 그렇죠. 수업 시작할 때까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물건 파느라고. 예. 그리고 땡 하면서 꼭 사가는 애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러면 제가 교실이 4층이었거든요. 그럼 땡 수업 시간 땡 치면 애들 이제 싹 없어지면 그때 막 다다다 올라가는 거예요. 제 자리는 항상 뒷문 바로 옆자리. 예, 그럼 왜냐면- 수업 시작한 다음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이제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 종 치기 전에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또 이렇게 살짝 빠져나와서 또 다다다다 내려가면 이제 땡 치면 애들 막 몰려와요. 그럼 또 10분 동안 막 물건 팔고. 그 중학교가 한 7교시, 뭐 8교시 네. 점심시간 있고. 그쵸. 예. 그래서 하루에 한 평균 10번은 안 될라나 8번 너무 뭐 그 정도. 피곤하겠다. 예. 그 4층을 다다다다 올라갔다 다다 내려갔다. 그때 체력이 길러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몸매가 아직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네. 너무 긍정적이시죠. 사실은 아우 막 힘들어서 울 수도 있는데. 난 갑자기 눈물이 막 날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아이, 그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몸이 너무 바쁘면은 내가 힘들다 어쩐다 생각할 겨를이 그럴 때 없어요. 있어요. 예. 나도 예. 모르게 그냥 오히려 움직이고. 몸이 힘든 게 낫죠. 예, 예. 그래서 집에 갈 때는 또 항상 버스 안에서 이제 조는 거예요. 예. 잠이 부족하고 힘드니까 예, 예. 졸고. 그리고 집에 가면 그때 엄마가 식당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주방에. 일을 예.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통행금지 있었거든요. 예. 뭐 식당이 한 10시까지 영업하잖아요. 일 마치고 뭐 정리하고 엄마 들어오는 시간은 통행금지 왜 사이렌 울리잖아요. 엥 하고 울리잖아요. 12시에. 예, 예, 그러면 그 울리기 바로 직전에 들어오시던가 아니면 그때 아니면 울리고 바로 들어오시던가 예, 그 엄마 귀가 시간이에요. 그럼 엄마가 하루 종일 그 식당 주방에 서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리가 부어요. 많이 부어있죠. 예, 그래서 들어오셔서 제가 항상 엄마 이렇게 다리 이렇게 누르면 이게 쑥 들어가서 안 나와요. 이렇게 부종이구나. 뚫려 있어요.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나와 나와 있어요. 있고. 근데 그 모습이 어린 마음에 볼 때 엄마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엄마가 집에 와서 쉬게 하고 싶어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교복도 제가 집 빨고 청소하고. 청소도 하고 밥 해 먹고 치우고 그리고 정말 간신히 숙제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고달프니까 내가 이게 힘들다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어느 날 겨울인데 예. 학교에 갔는데 그 자물쇠를 열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너무너무 추웠어요. 어디 매점이요? 네, 매점 예. 자물쇠 예.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열쇠를 꼽았는데 이 돌리는데 이게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얼어가지고. 맞아요.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문 열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 열쇠 들어간 거기에 이제 입김을 호 하고 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었잖아요. 네. 입술이 쩍 붙더라고요. 어머, 맞아, 맞아. 쇠.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띄려고 하는데 띄어질 기미가 아이고, 없어요. 그러다 피나죠. 그러니까 억지로 띄면 이렇게 예. 찢어지겠더라고요. 근데 입술이 붙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사 한 6개월 일하고 막 정신없이 살다가 그제사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딴 애들은 지금 자고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아빠가 등록금 주시고 엄마가 밥 해주시고 그러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막 서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막 울었어요. 막 정말 그 새벽에 학교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소리 같이 그런데 네. 메아리가 이렇게 쳐가지고 오는데 또 그 순간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울음을 딱 그쳤어요. 근데 왜 막 서름 복받칠 때 울음 그치면 눈물 더 쏟아지거든요. 막 정말 뜨겁더라고요, 눈물이. 지금 생각해도 그때 흘렸던 눈물만큼 그 이후로 제가 뜨거운 눈물은 흘린 적이 없어요. 정말 뜨거웠는데 그때 이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서 이게 열쇠 붙어 있잖아요, 자물통에. 그러니까 이 눈물이 여기로 이렇게 녹아서. 예. 떨어져.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게 눈물이 따뜻하니까 이게 녹았겠다 싶어서 열었더니 정말 열렸어요. 야.
중학교 1학년 소녀가 네. 겪기에는 너무 어려운 아픔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요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꿈이 아프지 있으셨나 않- 봐요.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초등학교 다닐 때 위인전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네. 근데 그 위인전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시련을 겪더라고요. 힘들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아, 난 이 다음에 위인이 되려나 보다. 잘 될 거야. 어? 역사 속에 남는. 야. 나도 그런 사람이 되려. 그래서 왜냐면 어린 나이에 네. 내가 이걸 왜 겪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그러니까 되는 웬만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게 열쇠 입술이 안 달라붙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지금도 저는 100% 긍정녀예요. 예, 진짜. 그러니까 제 에세이집 읽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많이 울었대요. 근데 저는 그 슬프게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기쁘게 살았던 있는 얘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펼친 건데 왜 슬플까? 아, 감동이 와서 울은 거죠, 소혜정 씨.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그 어린 소녀에게 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나는 괜찮았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다음에 네.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난 이 다음에 잘 살 거고 나는 그리고 꼭 성우가 될 것이다. 예. 어린 시절부터. 예. 그런, 그러니까 늘 거기에 대한 막 부푼 이런 벅찬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슬프지가 않았어요. 연관 검색어 두 번째가 꿈. 네. 가난한 현실 때문에 꿈이 더 아름답게 빛나지 않았을까. 가끔가다 이제 청소년들 아니면 청년들 이렇게 강의할 때가 있어요. 예. 뭐 강의라기보다는 그분들과 소통을 하는 거죠. 네. 예. 제가 그냥 살았던 얘기 들려드리면서 네. 그때 제가 멘토. 그분들한테 꼭 이제 하는 얘기가 네. 가난은 축복이었다 나한테. 축복. 예, 저한테 정말 축복이었어요. 가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의문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문이 듦과 동시에 분명히 나에게는 어떤 그 미래가 있을 것이다. 네. 그 미래를 향해서 내가 가는 과정이니까 그때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들었었어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어른들 말씀을. 그래서 그 젊어 고생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야. 사서도 한다는데 나한테 이렇게 주어지니까 너무 감사하다. 근데 감사 많이 했어요. 근데 감사한 네. 것까지는 괜찮지만 네. 성우라는 것은 사실 갈고 닦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그 성우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무대뽀였어요. 뭐냐면 성우 연기자잖아요. 그쵸.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지금처럼 이렇게 아카데미가 많은 게 아니라 네. 연극영화과밖에 없었어요, 대학에. 그래서 연극영화과에 가고 싶은데 가정 형편은 어렵고. 네네네. 근데 난 성우가 되고 싶고. 근데 포기하질 않았어요. 포기하질 않고 내 가슴 안엔 성우가 있었어요. 성우에 대한 꿈이 있고 그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대학 못 가니까 상업학교 가야죠. 상업학교. 예, 상업학교 진학했고 어머. 그리고 가서 주산부기 열심히 했어요. 네. 예,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방송반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학교 안에. 그래서 와, 그 오네요. 예, 그 방송반 예. 오네요. 그거를 딱 발견하는 순간 내 꿈이 거기 있더라고요. 꿈이 펼쳐져. 나는 거기 들어가야만 되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랬더니 갔더니 벌써 다 뽑았대요. 그럼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그랬더니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그날 막 그 절망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 엄마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영등포역 맞은편에 조그만 그 해장국집을 하셨는데 네, 네. 엄마는 너무 바쁘니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없고 매점 일을 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겠네요. 없었어요. 놀 예. 시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정말 막연하게 담임선생님한테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막 편지를 4장을 썼어요. 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네, 너무 간절하게 선생님한테 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제 하소연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선생님 편지를 드렸는데 저는 서울예대도 특차로 들어갔지만 방송반도 특차로 들어갔어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너무 열정이. 네, 네. 이렇게 순간순간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예정한 그렇죠. 삶이 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꿈같이 네. 이루어지는. 그 전에는 예. 그런 일들이 다 난 정말 럭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그렇게 트레이닝 시키셨구나. 예. 그런 생각이 그럼 들더라고요. 저는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나 청소년들은 사실은 뭐 집이 가난해서 아니면 편부모 때문에 또 힘들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살면서 꿈이 있어요라고 묻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한 말씀 좀 하셔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주로 이렇게 조금 환경이 그런 이렇게 결핍되거나 좋지 못한 그런 네.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 제가 만나는 거 좋아하고 제가 또 원해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뭐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환경이 좋으면 좋지만 환경은 문제되지 않아요. 네. 않아요. 내 안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봐요. 예. 한 인기 배우가 이렇게 힘들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나는 지금 영화 속 한 장면이 된다는 그쵸? 것처럼 아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 지금 이 일을 겪는 거야. 참 마음속에 바로 와닿네. 그거예요. 근데 성우가 되셨으면 그때부터 이제 월급도 나오고 네. 그죠 공채 네. 성우가 되니까 이제 여유가 있을 법한데 그때 더 자기를 또 채찍질 하셔가지고 정말 더빙 하나 맡으면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다면서요. 좀 네.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 어느 배우가 영화 속 한 장면이라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때 토끼 역을 맡았을 때. 토끼 역을 맡으셨어요. 만화에서 토끼 역을 맡았을 때. 그러니까 왜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죠. 미쳐야 다다른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저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미쳤었어요. 그러니까 토끼 역을 맡아서 대사 몇 마디 되지도 않는데 재래시장 가서 토끼장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아무나 못하죠. 토끼를 한 2시간을 관찰하고 있는데 얘가 찍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 토끼 소리 들으려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야지 그걸 흉내를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네. 고양이 역을 맡았다. 그럼 고양이는 야옹 하고 울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사슴아나 어디 가니? 뭐 이렇게 고양이 네. 표현을 한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 고양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 뭐 강아지 역을 맡았다. 그러면 멍멍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고양아 너 어디 가니? 그렇게 이렇게 톤을. 표현을 하잖아요. 예, 예. 토끼는 말 안 하죠.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저는 풀 주니까 그냥 딱딱딱딱 먹던데요. 그 소리 먹는 외에는 소리랑 없던데. 막 토끼하고 기린은 예. 목젖이 없대요. 어머나 정말이요. 그래서 안 온대요. 나는 애들이 저 새침해서 안 우는 줄 알았더니 목젖이 그래서 없어서. 한 2시간을 있어도 애가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을 이렇게 꽉 밟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쥐 같은 소리 이렇게 네. 네, 이런 소리 나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큰일 났더라고요. 소리만 나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저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깡총깡총 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뭐 사슴아 어디 가니?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거나 무엇을 보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쿠션을 본다. 네. 그럼 얘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애가 있고 네. 동그랗게 그치. 생긴 아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난 아이는 네. 조금 각진 목소리. 나는 쿠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동그란 아이가 네. 있으면은 나는 쿠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소리로 다 만드는 거니까. 네. 그렇게 미쳐 있었어요. 이렇게 어머나. 그래서 그냥 미쳐서 살았고 그냥 나는 성우였고 서혜정이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또 성우 선배로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채찍질은 아니고 좀 이렇게 멘토가 되주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선배들 중에서 왜 좀 무서우면서도 네. 나를 만들어준 선배. 그럼요. 예, 많이 계시죠. 네. 예, 뭐 특별히 이제 고은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 은사님이시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네. 이끌어 주신 분이시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배한성 선배님 같은 경우 배한성 선배님. 제가 참 지금도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한데 처음 들어가자마자 배한성 선배님하고 파트너로 MC를 맡게 됐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망아지를 어머. 이렇게 대선배라.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이 야단 맞고 지금도 며칠 전에 배웠더니 혜정이 너 요즘 그 생로병사 말이야. 그 나레이션이 그렇게 계속 똑같으면 어떡하냐고. 아이고 직접 세상에. 보시는구나. 예. 지금 30년 차 성우한테.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모니터를 놓칠 때가 있는데 네. 그 모니터를 해주시고. 어머나. 예. 그리고 뭐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리 사이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런 이렇게 몸가짐이라던가. 몸에서부터 나오는 목소리. 이 여자가 이 다리 사이에다가 손을 낀다고. 21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예, 예. 막 야단하고. 그래서 막 서러워가지고 화장실 가서 막 울고 나오면은 어디 갔다 왔냐고. 그리고 손잡고 식당 내려가셔서 또 밥 맛있는 사주시고. 거 사주시고. 아. 사실은 먹는 거 사주는 선배가 제일 좋은 선배예요. 그렇고 지금도 사주세요. 지금도. 아, 지금도 이렇게 대선배님들이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들이 이렇게 돈독하신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네, 네. 우리 배한선 네. 선생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예, 인터뷰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네. 어머! 맥가이버, 콜롬보, 가제트 형사. 친근한 목소리 연기로 사랑받는 베테랑 성우 배한성. 힐링 토크 회복 좋아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 배한성입니다. 그때는 뭐 선머슴 같은 예쁘고 뭐 그런 친구가 아니고 남성하고 여성하고 반반 섞인 것 같은 그런 캐릭터였었어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배한성 선배가 하도 야단을 많이 쳐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으면 다리 꼬고 방송하면은 목소리 꼬인다 뭐 이랬다고 잔소리 많이 했다고. 근데 어느 날 죽을 싸갖고 와서 야 이거 맛있다 그랬더니 네. 계속 또 그것만 싸갖고. 자주. 어쨌든 대중분들한테 이 호기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가 아주 그 친구한테도 행운이고, 아, 성우들이 저렇게 다양한 그 엔터테이너로구나. 내가 못 보여줬는데 후배가 보여준 거 아주 정말 아주 멋진 그런 일이었고요. 봐라, 서혜정 선배 그 롤러코스터 하는 것처럼 뭔가 새롭게 자꾸 해야 된다. 서혜정 저 친구는 대중적인 정말 그 스타 성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자기 만족을 하지 말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런 마음으로 더 노력하고 더 창의적으로 기발하게 하려고 최선을 더 다해야죠. 아직 지금도 뭐 잘하고 있지만 지금 잘하는 것도 다 버리고 또 새롭게 잘하는 것을 잔소리 안 하려고 그랬대. 또 잔소리. 단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서혜정을 또 만들어 내세요. 서혜정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선배의 말을 잔소리라고 듣지 말고 힐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서혜정 씨. 야, 그런데 감사합니다. 참 우리 배한성 선배님도 참 따뜻하시다. 대단한 게 예. 사실은 이제 30년 하셨으면 다 알아서 할 텐데 예. 그런데도 막 이렇게 그 이제 시어머니처럼 노모처럼 옆에 붙어서 방송국 주차장에서 만나면 이제 막 늘 바쁘세요. 선배님, 그럼, 혜정아, 내 지금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네, 선배님. 그러면 다시 오셔가지고, 근데 말이다. 너 지난번에 그 나레이션 말이다. 이러고 또, 몇십 분을. 그 열정이랑 애정이 네. 있으시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너무 감사하죠. 이야. 네. 서혜정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긍정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시는 게 지금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를 조금씩 더 들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결혼을 실패하셨으니까 아기들을 데리고 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나. 특히 이제 그 직장 여성이 사실 사회적으로 다른 건 괜찮은데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물론 마음에 그거를 이제 상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 또한 제가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네네. 네. 예, 거기에 이렇게 쭉 끌려가다 보면 맞아서. 힘들어지는 거고요. 네. 물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다는 건 절대 잘한 일이 아니에요. 예, 그건 반성해야 되고 인내심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셨는데 그 짝하고 끝까지 잘 가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현실이 그렇게 되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현실에 발목 잡혀서 계속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왜 사회에서의 인식도 저는 참 불만스러운 게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네.
뭐 편부, 편모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이렇게 예. 해서 분리를 하고 예. 맞아요. 예. 똑같은 가정이거든요.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엄마가 있고 제가 있고 아이 둘이 있는데 엄마가 아이들 엄마의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아빠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비교적 건강하게 잘 자랐고 네. 그리고 저희 가족끼리는 너무나 매일 해피하고 그리고 불편함이 없고 우리끼리는 행복한데 남들이 자꾸 아빠가 걱정하고 없어서 뭐하고 뭐 막 걱정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딸아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요야, 너 아빠가 없어서 불편한 점 없어?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그래도 딴 친구들은 아빠가 있는데 너는 없는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게 없어?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내 친구는 나를 부러워해 그러는 거여서 왜 그랬더니 걔네 아빠 맨날 술 먹고 와서 막 뭐 던지고 엄마 괴롭히고 그래서 너는 좋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정상적으로 아빠 엄마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부모만 있어도 너무나 건강한 건강하고 가정이 있어요. 행복하고. 그럼 과연 어느 가정이 결핍된 가정이냐 이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사회에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봐요. 네. 네. 예. 사실 교회 내에서도 제가 아는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싱글만 아니면 싱글 그 파파로 싱글 데리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용기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도 그렇고 그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60%가 이미 그 엄마 아빠 아기들 자라는 가정이 40%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사회에. 그런데 그 구분을 아직도 짓고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시선. 새롭게 그렇죠. 눈을 열고 네.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는 정말 목소리로도 또 아주 하느님 복음 많이 전파하고 네. 제가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요. 예. 오늘도 제가 목소리가 최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날 컨디션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목소리도 이 프로그램 최상이 나와야 되는데 최상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요 며칠 피곤했고 오늘도 그렇게 썩 컨디션이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최상의 목소리가 나오고 네. 있어요. 참 신기한 게 종교 방송만 가면 그렇게 최상으로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네. 그리고 뭐 엑스파일 스컬리로 뭐 이렇게 영광 누리고 뭐 남녀 탐구도 뭐 그렇고 그런데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종교 방송 갈 때마다 너무 최상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동안 그렇게 30년을 트레이닝 시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좋은 목소리를 최상의 목소리를 늘 하나님께 드리면서 네.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C 채널에도 성경 봉독하고 네, 이런 특별한 네. 낭송 네. 시간이 있으면 오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게 근데 또 진짜. 봉사를 많이 하시고 또 네. 꿈과 열정이 있으니까 2013년 하고 싶은 또 계획 하나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저는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계획이 또 계획이. 예, 그날 저에게 주어지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먹으면 되고 예,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날아가는 새들도 내가 매일 먹이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예,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걱정하지 없어요. 말라. 예, 걱정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굶어. 그럼 굶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너 입지 마. 그럼 입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이유가 있으신. 이유가 있으시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획이 없어요. 야, 근데 오늘 정말 여러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천사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셔서 서혜정 천사의 목소리가 서혜정 씨를 통해서 들리네요. 지금 최상의 컨디션. 네, 오늘 함께하면서 정말 회복이란 건 이런 사람한테는 찾아오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회복이라는 게 시시각각 나타나는 네. 기적과도 같이. 맞아요. 제가 준비되어 그 있는 오디오북 것 같아요. 사업 실패했을 때 네. 정말 깜깜했고요. 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원형 탈모증까지 생길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꼭 손잡고 하나님 옷자락 꼭 잡고 있으면은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회복시켜 달라고 했으니까요. 네. 또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회복을 해서 흔적을 남기러 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서혜정 씨의 손에 있는 회복의 힘을 함께 네. 새기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흔적을 남기러 가겠습니다. 네, 이제 사랑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우리 서혜정님 흔적을 남겨주셔야죠. 네. 아우, 손 조금 꼭 하시고. 눌러주셨다가 오늘 이거 핸드프린팅 처음 해보세요? 네, 처음이에요. 그러면 남녀 탐구 생활 네. 그 목소리로 아싸라비야 신난다 한마디 해주시죠. 오 마이 갓 핸드 프린팅을 해요. 아싸라비아 비싸게 팔렸으면 좋겠어요. 이야. 아, 너무 신나. 이렇게 해서 서혜정 씨의 회복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Our hearts are hands on feet, are going out to breathe the good news of the gospel.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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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cry and our desire. Lord, set our hearts on fire. We've come to lift up your name. Hallelujah, praise to our God. Hallelujah.